NCS 기반 병원 코디네이터 제44강 이번 시간에는 병원의 위생관리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생관리는 병원의 시설관리, 안전관리와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다른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안전과 위생에 대해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안전한 병원에서의 환경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환자의 부상을 조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살이라든지 투약 사고, 그 다음 시설 관련한 사고, 화재 사고 이런 것들이 주의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잘 관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일반용하고 환자용을 구분해서 환자용은 조금 느리고 문이 넓고 이렇게 개폐가 천천히 되는 이런 걸 사용하고 일반용은 보통 쓰는 걸 쓰면 되겠죠. 그래서 위생관리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렇게 환경이 잘 관리가 되어 있어야만 이것에 이제 추가를 해서 안전한 위생관리가 가능하겠죠. 자, 병원에서 이제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우리 청소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청소는 환자 주변과 접촉이 잦은 곳은 수시로 청소해야 되겠죠. 특히 문고리라든지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서는 원내 감염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먼지나 바람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병원에 떠다니는 곰팡이 포자가 면역이 저하된 환자들한테 감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서는 집진기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청소도구는 반드시 소독제로 세척하고 소독해야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병원에서의 청소는 일반 사무실의 청소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리고 소독제를 이용해서 청소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혈액이나 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성 균주들로 인해서 오염이나 오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반드시 이런 경우에 소독제를 이용해서 소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서는 소독제를 어떤 것을 쓰느냐, 소독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4급 암모늄 제제나 소독제를 적용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0분 내외의 시간을 두고 소독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독제는 한번 희석해가지고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사용할 때마다 희석해서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독제를 희석한 이 용기는 세척 후에 반드시 건조하게 보관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병원들이 이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엎어서 반드시 건조해서 보관해야만 이 안에서 미생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원 청소는 청결한 곳에서부터 오염이 심한 곳으로 합니다. 잊지 마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청결한 곳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염이 심한 곳으로 옮겨가고요. 그 다음에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진행합니다. 병원 청소에서 꼭 중요한 내용입니다. 청결한 곳에서 오염이 심한 곳으로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청소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욕실이나 격리병실은 매일 소독제로 한 차례 이상 청소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염된 청소용구는 교환하거나 소독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로 젖은 채 보관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병원들이 많이 안 지켜집니다. 반드시 말려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할 때는 귀찮다고 그냥 하시지 말고 병원은 여러 가지 감염 물질들이 오염 물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 보호구 최소한 마스크와 장갑이라도 꼭 착용하신 다음에 청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혈액을 엎지르는 경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병원에서 종종 있는 일입니다. 자, 이때는 B형 간염 바이러스의 효과적인 소독제를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염소량이 500에서 5000 ppm의 소독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장갑을 착용하고 나서 흡착포로 혈액을 먼저 닦아내고, 그 다음에 흡착포에 소독제를 붓고, 그 다음에 3분이나 5분 정도 그 자리에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나서 닦아내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혈액을 엎질렀을 때는 반드시 먼저 장갑을 끼고, 그 다음에 흡착포를 거기다가 딱 대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소독제를 붓고 3분에서 5분 정도 그냥 둔 다음에 닦아낸다. 이거 중요합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원은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가 있고 감염성 쓰레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쓰레기는 그냥 버려도 되지만 감염성 쓰레기는 반드시 감염성 쓰레기를 따로 모아서 반드시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햄퍼를 반드시 준비해서 사용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자, 병원에서 어린이가 있는 병원들은 장난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의료기기들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소독하고 관리하느냐. 자, 세척이나 소독이 쉬운 재질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염되면 세척하고 움직일 수 없는 것은 주 1회 정도 세척하는 것이 좋겠고, 소독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물로 헹구고 나서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공유해서 갖고 노는 것을 금지하도록 해야 되겠죠. 자, 우리 아까 보았지만 이렇게 이제 장난감을 소독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병원에서 사용하는 혈압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소독액으로 소독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기 이렇게 이제 소독제를 묻힌 거즈로 닦아내는 모습이지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여러분이 병원에 있는 다른 파트의 직원, 진료 파트의 직원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제품이나 기기의 소독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꼭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병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탁물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수집 장소는 다른 시설하고 구분시켜서 관리한다. 자, 그리고 그 세탁물을 이렇게 모으는 장소에는 반드시 이렇게 이제 명패를 붙여놔요. 그래서 뭐 오염된 세탁물, 일반 세탁물 이렇게 해서 오염 세탁물하고 일반 세탁물을 구분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구분이 용이하도록 다른 색깔의 햄퍼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탁물은 예를 들어서 흰 데다 담는다라고 하면 오염 세탁물은 뭐 노란 데다 담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구분이 반드시 가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젖은 세탁물들이 병원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젖은 세탁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햄퍼에 두면 그 안에서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방수 처리를 하거나 별도의 하나하나 비닐에 담거나 용기에 담아서 세탁물을 내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부과나 물리치료실 같은 데서 이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세탁물을 수거하거나 운반할 때 반드시 오염되지 않도록 장갑을 끼고 비닐 장갑을 끼고 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손 위생을 자주 해서 그 다음에 보호 장비나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병원에 매트리스와 베개, 물리치료실이 있거나 피부과나 한의원 같은데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 매트리스와 베개 같은 경우도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늘 습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거의 방수 재질이잖아요. 방수 재질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그냥 물티슈로 이렇게 닦아내기만 하고 이러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반드시 소독된 티슈로 닦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방수 재질의 커버를 사용하는데 왜 그러느냐?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인데,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매트는 청결하게 유지하고 그 다음에 소독 상태와 건조 상태가 늘 유지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환자들이 쓰는 베개 위에다 이렇게 이제 그 일회용 뭐죠?
천 같은 거 혹은 일회용 티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얹어주잖아요. 일회용 포 같은 것들을 여기도 보면. 그런데 이것들이 일회용을 자주 가는 것은 좋은데 이 밑에 있는 원형 베개 같은 것들이 아예 그냥 너무 더럽거나 이것들이 소독 상태가 되어 있지 않거나 건조 상태가 아니어서 여기에서도 오염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베개라든지 여기에 있는 이런 쿠션이라든지 베개 같은 것들 이 위에 있는 그 이제 일회용 안에 있는 원형의 물건에 대해서도 건조하게 소독하고 그다음에 늘 오염 방지되도록 건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병원 위생관리가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안전한 병원 위생관리를 위해서 지켜야 될 항목들 우리 같이 알아봤습니다. 병원에서 청소를 할 때는 깨끗한 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염된 쪽으로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높은 곳을 먼저 하고 낮은 곳을 한다. 기억하십니까? 그 다음에 혈액을 엎질렀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흡착포로 거기를 덮어두고 그 다음 흡착포 위에 소독약을 뿌려서 3분에서 5분 정도 둔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부분을 닦아내는 거죠. 병원 청소하는 방법과 혈액을 엎지른 경우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기나 장난감들 자주자주 소독하고 건조해야 된다는 거. 건조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특히 어린이들이 오는 병원에서는 장난감들을 서로 공유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탁물은 오염 세탁물과 일반 세탁물 구분해서 관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젖은 세탁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씩 이렇게 따로따로 담아서 햄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이나 피부과 성형외과 한의원 뭐 이런 데서 굉장히 많죠. 매트리스나 베개들 관리할 때는 이 매트리스 위에 쓰는 일회용 포 이것만 갈아준다고 해서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트리스 원판 그 다음에 베개 뭐 이렇게 원형 베개 같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네모난 베개도 있죠. 이것들의 원형들도 늘 깨끗하게 건조되게 소독 잘 시켜서 관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위에다 그냥 그 일회용만 갈아 끼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기에서 오염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소독하고 건조하고 하는 거 잊지 말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시간에 걸쳐서 병원에서의 시설관리, 그 다음에 환경관리, 그 다음에 안전관리, 위생관리까지 우리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병원 코디네이터로서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병원 CS 교육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